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은 이렇게 또 새벽에 뉴스를 한번 알려드려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만 1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80명으로 여전히 굉장히 적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9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100만 1명으로 이렇게 또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뉴스를 또 다른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BA2라고 또 계속 확산 중이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적게 나오는 것이냐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전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이제 자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걸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증상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걸렸다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면 증상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다. 지금 백로그가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스파이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쭉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굉장히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노년층에서부터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있지 않습니까? 부스터샷으로는 이제 2차 접종이죠. 4차 접종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노년층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4차 접종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뉴스도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거의 2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서 6일 연속 계속 신기록을 써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특히 상하이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하이 전체를 지금 봉쇄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봉쇄는 계속 될 거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도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좀 난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난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 상하이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해요. 테슬라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도 상하이에 있는데 지금까지 뭐 거의 10일 동안 10일 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상하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는 문 닫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복스웨건 있지 않습니까? 복스웨건도 중국에 있는 이 자동차 공장 모두 문 닫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뭐 테슬라, 뭐 복스웨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상하이에 또 많이 또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공장들이 모두 폐쇄가 됐기 때문에 부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게 또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에도 아마도 이제 자동차 새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 자동차 살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중고차 가격은 올해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는 게 한국에서 들여온 옷 때문이다 라고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제 한국 때문이다 라는 그런 좀 책임을 좀 전가하는 듯한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 이제 한국 의류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의류 상가들을 모두 폐쇄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에서 옷을 이제 중국으로 수입을 했는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그렇게 난리가 났다. 이것은 한국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 사람들 아닌가. 잘한 것들은 모두 자기가 한 것들이고 잘못된 것들은 모두 다 남 탓하는 트럼프랑 똑같죠? 트럼프나 중국이나 똑같은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지금 중국은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뒤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시작이 된 지가 벌써 43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래 지나고 있는데 와, 이제 정말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더욱더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러니까 유크레인이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또 국방부에서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키이우 그리고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모두 철수를 한 것을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철수를 한 이유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철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벨라루스 그리고 이 러시아에 거기에서 머물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 이 군대들은 다시 이렇게 돈바스 지역으로 가서 아마 병력이 재투입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마리오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90% 이상이나 건물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다. 도시 전체가 90% 이상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는 유크레인군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있다. 저항 세력이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여기 마리오폴 안에 있는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의 사망자들 수가 5,000명이나 된다. 엄청납니다. 5,000명이나 지금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다. 이 마리오폴에서만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유크레인군이 굉장히 또 잘 싸워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군이 러시아 상륙함을 이제 격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침몰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또 보급선이라고 하는데 또 보급선이 끊겨가지고 이 유크레인 남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좀 굉장히 보급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다. 사기가 또 떨어질 것이며 러시아 군이 우위에 있는 것이 이제 상실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군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러시아군은 빨리빨리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또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13살짜리 소년이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고 전쟁을 반대를 한다 라는 말을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튜던트 13살짜리 스튜던트가 이것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러시아 정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 붙잡혔다라는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다, 만약에 이게 중죄이다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벌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러시아가 잘못됐다라고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년짜리 징역형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역시나 이런 공산당 그리고 이런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뭐 미얀마 지금 뭐 군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부대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독재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어느 정도 독재죠. 뭐 지네들은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민주화입니까? 지금 시진핑이 계속 쭉 정치하고 있고 독재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계속 정치하고 있고 아마도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정치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을 해먹을 것 같은데 푸틴 이런 독재자들 이렇게 독재자들이 만드는 나라들은 지네 마음대로 자신이 파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신이 신인 줄 알아요. 미친놈들이죠. 또라이 새끼들이죠.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정말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 독재자에 따라야지만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튜던트가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리고 지금 잡혀가지고 10년형에 처할 수도 있다. 역시나 이런 독재자가 하는 이런 국가들은 공산당, 특히 이런 공산당들은 세계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정권인 것 같아요. 독재자가 있는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독재자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계속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을 고갈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은 갈수록 이제 러시아 안에서 무기 만드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러시아가 무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G20에서 러시아를 빼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러시아가 참석을 하는 이런 G20이나 뭐 다른 회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이콧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를 완전히 목을 어마무시하게 쪼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쪼고 있고요. 미국 잘하고 있고요. 제발 러시아는 쫄딱 망해가지고 절대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이렇게 경제 제재를 계속 해가지고 이런 재원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막아버려가지고 러시아 안에서 굉장히 또 기술력이 좋은 그런 것들 만드는 거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그냥 기술력이 완전히 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못하도록 빨리 좀 만들어 버렸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 러시아 주민들도 지금 뭐 귀하고 눈이 지금 막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언론사들도 이제 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눈과 귀가 모두 막혀 있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 이 시민들도 빨리 개고생 좀 해봐야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곳에 이제 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구테타 일으키고 푸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폭삭 망해야지만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도 러시아가 또 이렇게 대들지 못하도록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독재자들이 움직이는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자유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이 러시아 사람들 자유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유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 전 세계에 있는 민간인들이 우연군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유크레인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싸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독재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제발 폭삭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전쟁 뉴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크라멘토 총기 난사 사건이 며칠째 계속 이제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세크라멘토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런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대략 한 5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깽단끼리, 라이벌 깽단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벌 깽단들끼리 총격전을 한 거라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술이 좀 거하게 취해 있었을 때 라이벌 깽단들끼리 이제 모여 있다가 총기 난사를 이렇게 한 거죠. 서로 이렇게
총을 마구 쏴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5명에 대한 범인을 체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뭐 어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형제 2명만 이제 잡혔다고 하고, 나머지 3명도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윌 스미스 따귀 사건 아닙니까? 이 윌 스미스 따귀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윌 스미스가 찍고 있었던,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영화들이 줄줄이 모두 다 무산이 됐다고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산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카데미 여기에서 윌 스미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윌 스미스가 받은 아카데미 상들을 모두 다 취소하고 이렇게 빼앗고 회원을 이제 박탈을 하지 않을까. 맞다, 윌 스미스가 잦은 회원을 내놨죠. 어쨌든 간에 윌 스미스는 이렇게 폭력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폭력을 한 게 잘못이긴 해요. 뭐 당연히 이렇게 말로도 폭력을 한 게 잘못입니다. 당연히 크리스 락이 잘했다고 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 락도 정말 잘못을 했죠. 잘못했지만 우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손찌검을 한다라는 거, 요게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이 전쟁 일어난 것도 지금 러시아가 먼저 손찌검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가 전쟁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지금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폭력은 그 어떤 것도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지금 윌 스미스 상황, 그리고 러시아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폭력은 절대 없어져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바인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바인에서 어느 한 주택가, 어느 한 집에 3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집에 그 누구도 왕래를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상해가지고 이게 누가 신고를 했나봐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니까 3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한참 동안 좀 부패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지 꽤 오래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시신을 보니까 이 집에 살고 있던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큰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 아들이죠. 이렇게 3명이 사망한 채, 그리고 부패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진행이 된 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아마도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을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수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얼바인에서 이런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요일이 바로 내셔널 브리또 데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브리또 데이여가지고 치폴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치폴레 좋아하거든요. 그 브리또, 엄청나게 커다란 그 브리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브리또 볼도 굉장히 맛있고, 어쨌든 이 치폴레에서 내셔널 브리또 데이를 맞아가지고 브리또 10만 개 쿠폰을 뿌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브리또를 무료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쿠폰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로블록스 있지 않습니까? 이 로블록스 메타버스에 들어가가지고 브리또를 이렇게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무슨 게임 같은 게 있나봐요. 저는 로블록스 안에서 모르겠는데, 이게 브리또 많은 것을 해야지만 쿠폰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로블록스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메타버스 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브리또 한번 말고 쿠폰, 이렇게 치폴레 쿠폰 받아가지고 맛있는 브리또 드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 90% 이상, 아마 99% 아닌가, 99% 정도의 주민들이 모두 다
극빈층이거든요. 모두 다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임금 좀 올려달라, 이대로는 못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베네수엘라는 언제쯤 다시 이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잡잡하네요. 마두로 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도 이제 좀 독재자식으로 계속 자신의 이제 대통령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독재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항상 굉장히 시민들, 국민들이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페루에서도 어제 시위가 있었다고 하네요. 엊그저께도 시위가 있었죠.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페루 리마에서 계속된 이제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비료값도 높고 뭐 인플레이션 모든 게 너무 높다, 시위를 어마무시하게 좀 격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 시위 때문에 5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좀 이제 모두 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쯤에 더욱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시위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하면은 마라도나 아닙니까? 마라도나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사망을 했죠. 어쨌든 간에 이 마라도나, 신의 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축구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공을 쳐가지고 이제 골대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게 카운트가 돼가지고 이제 신의 손, 마라도나의 신의 손, 그 당시에 축구 경기를 하면서 마라도나가 입고 있었던 유니폼이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경매에 나오는데 이 유니폼의 가격이 아마도 낙찰될 가격이 8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티셔츠 한 장에 800만 달러라니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 시장, 어제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특히 나스닥, 이렇게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2.2% 정도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모두 다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이유는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5월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을 0.5%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긴축을 한 달에 매달 950억 달러씩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긴축,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거 겹겹이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좀 돈이 씨가 마를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에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좀 돈을 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이틀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술주들이 굉장히 매도세에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에 반해 가지고 또 리바이스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리바이스 이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리바이스는 지난 1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매출이 22% 정도 급등을 했다고요.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쇼핑을 하고 있다, 다시 대면 쇼핑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면서 리바이스의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미국은 일상생활로 거의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DM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다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다시 주크벅스라는, 저커버거 있지 않습니까? 저커버거 이름을 따가지고 주크벅스인 것 같아요. 주크벅스라는 이 암호화폐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메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요번에는 이 암호화폐 만드는 거 성공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암호화폐 같은 것들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하에
화폐를 만들어야지 그게 화폐지, 그냥 이런 기업들이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가치를 매긴다고요? 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을 하지 않을지 굉장히 좀 의아해합니다. 그냥 화폐,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자기가 그냥 화폐 만들어 가지고 이거 화폐다 라는 것과 뭐가 틀린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고요. 뭐 당연히 뭐 기술적으로 이것은 뭐 훔칠 수가 없고 뭐 굉장히 어렵고 이것은 내 거라는 것이고, 그런 게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있지만, 그런 기술들을 국가에서 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암호화폐들 좀 잘 이렇게 좀 딱 선 좀 그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리비안, 이 전기차 트럭 업체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리비안이 지난 1분기 때 자동차 트럭을 2,553대나 만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정도 조금 뭐 괜찮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리비안 이 전기 트럭 업체는 올해 25,000대 정도 생산을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리비안 전기 자동차도 빨리 전기 자동차 빨리 만들어 가지고 테슬라처럼 대량 생산에 좀 성공을 해 가지고 좀 싼 버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비안이 만드는 전기차 트럭은 거의 10만 불이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싼 버전의 뭐 모델 3 같은 거 뭐 3만 불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동차 좀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대량 생산이 항상 문제라고 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전기 자동차 컴셋카 정도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량으로 공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 대량으로 만드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장을 만드는 게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이 과연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과연 리비안이 성공을 할지 없을지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리비안 대량 생산 성공을 해가지고 싼 차도 만들면서 경쟁을 해야지, 이런 테슬라만 독주를 하면은 소비자만 손해거든요. 테슬라 좀 빨리 좀 따라잡아가지고 경쟁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경쟁을 해야지 소비자는 기쁘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경쟁 좀 빨리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는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2년간 집값이 50% 넘게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캐나다의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캐나다에서는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적어도 2년간은 외국인들이 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집을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엄청나게 지금 사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중국 사람 탓이 있고요. 캐나다도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게 중국 사람 탓이 있고요. 호주도 집값이 오른 게 중국 사람 탓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어쨌든 중국 사람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나스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암호화폐 역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비트코인도 4%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또 어제 5%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한 이유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 비축류 있지 않습니까? 비축류를 엄청나게 풀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뒤로부터 유가는 또 5% 넘게 폭락을 하면서 또 $100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날 봐. Missing someone